수원시 여수묘도 지역의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립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해 여수시가 도시계획시설 등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광양 세풍산단 입주를 두고 논란에 빚었던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섭니다. 오늘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인근 순천 해룡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차례 준비기일 끝에 오늘 여순 사건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증인들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희생자들의 무죄를 증언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여수 고흥 간 연륙연도교 개통이 내년 3월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잦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2달 정도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지역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심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수 묘도에 설치를 추진해온 이 시설에 환경청이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순천 서면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시설이어서 더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벌써부터 주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직접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올 초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계획이 접수됐던 여수 묘도동 예정부지입니다. 3만 제곱미터 수변구역에 설치될 소각장 처리 용량은 하루 38톤. 민간 사업자의 이 사업 계획에 환경청은 일단 기술적, 법적 하자는 없다며 최근 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 신청 10달 만입니다. 폐기물 처리 적정한지 시설 같은 거 이런 이제 검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합하다고 저희가 나간 거고요.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여수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 중화학 산단의 한복판에서 수십 년간 공해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소각장이 또 들어온다는 사실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특히 순천의 경우 석 달 전 같은 시설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바 있어 주민들의 반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순천시나 또 묘도동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시에서 대처를 좀 강력하게 해줬으면은 이런 적정 여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호의적인 주민들과의 내부 갈등도 감지돼 앞으로 여수시의 행정 처리와 민원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환경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던 광양 알루미늄 공장도 오늘 기공식이 열렸지만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순천 해룡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기공식 현장을 찾아 거센 항의에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행사장에 진입하려는 승용차를 막아섭니다. 일부 주민들은 바닥에 드러눕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경찰까지 뒤섞이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기공식 현장에 접근하는 주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병력이 대치한 상황. 살고 싶어서 이런다고 살고 싶어서.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알루미늄 공장 건립에 반대해온 순천 해룡 지역 주민들은 기공식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을 공식적인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당초 약속과 다른 내용의 합의서까지 체결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변에 전체적으로가 공해에 노출이 돼 있는 마을인데 왜 또 여기 광양까지 알루미늄 공장까지 세워서 공해를 더 증가를 시키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사이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중국 밍타이 그룹이 투자한 알루미늄 공장은 내년 8월쯤 공사를 마친 뒤 알루미늄 판재와 포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업체 측은 광양 세풍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공장 건립이 가능했다며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어 그동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장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최대 4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3,000TU의 물동량 증대 등이 언급된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은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업체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공식이 축하의 자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바깥에 계신 또 우리 도민들, 인근 도민들의 목소리,
저희들이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분들 또 밍타이 그룹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풍산단에 외국인 투자 1호 기업이 첫삽을 떴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여수에서 공간 연륙 연도교의 개통이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여수 화양면에서 고흥 적금도를 5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10km의 도로 공사가 당초 연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잦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2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청은 내년 3월 1일 준공 목표로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간의 교량 건설과 도로 가설이 마무리되면 이미 준공된 파령대교와 연결돼 여수에서 고흥이 6개의 해상 교량을 통해 최단 거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순 사건 재심 공판이 오늘 5번째로 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증인들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는데요. 증인들은 당시 희생자들이 무죄라며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4차례의 준비기일 끝에 열린 여순 사건 재심 5번째 공판은 사실상 피고인 고 장환봉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4명의 증인들은 고 장환봉 씨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군법회의가 부당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김춘수 박사는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적이었다는 자료들이 존재한다며 군법회의를 통해 재판을 받은 모든 희생자들은 무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검찰 측 증인인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채록가 박병섭 씨 역시 경찰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무죄 여부가 나뉘었던 사례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란군을 도운 사실이 없었다고 서술한 여순 사건 당시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청암대학교 설립자 고 강길태 선생의 자서전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찰 조사가 부실했다는 전 철도청 직원 김용익 씨의 생전 증언도 주요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철도청 직원들과 유족들 역시 14연대와 희생자들은 무관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사법부에 관여한 분들이 어떤 그 사법적 판단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적인 이 구제 절차가 없이 진행된 이 재판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무죄 판단을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검찰은 2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을 토대로 다음 공판 때까지 공소 사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끝으로 공판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내년부터 지역축제에서 국민참여형 축제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3월 열리는 제22회 광양 매화축제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슬로건과 포스터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당선작은 3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요즘 딱따구리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연중 딱따구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목 우거진 천년고찰의 주변 숲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줄지어선 천년고찰 전남 해남 대흥사 입구 길목입니다. 10m 높이의 가지 위에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파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검은색 날갯깃에 일정한 흰 반점이 특징인 오색 딱따구리 암컷으로 동면 중인 벌레를 잡아먹는 겁니다. 탁탁 때리기 때문에 올르다 보면서도 좀 무료가 되는 게 저렇게 쳐도 그 딱따구리 머리 안 아플까 안 울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세게 때리더라고요. 보통 봄철에 둥지를 파고 산란을 한 뒤 지내다 가을이면 동남아시아 등지로 떠나지만 이곳 딱따구리들은 텃세가 됐습니다. 졸참과 굴참, 신갈나무 등 낙엽, 화렵, 수림이 울창하고 경내라 훼손이 안 되는 데다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계절 최적의 서식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조림 상태가 아주
완벽하게 다 갖춰졌다는 거죠. 아열대 기후대로 지금 거의 바뀌었잖아요, 남녀가. 그러니까 갈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전남 해남 대흥사 일원에서 확인된 조류는 딱따구리와 붉은머리 어목눈이 등 55종에 이릅니다. 딱따구리만 연중 내내 5종 이상 확인되면서 생태계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10여 년간 저조했던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올해 크게 올라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등급에서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외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 평가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인 5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공군이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정화선을 도입했습니다. 공군은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대 속력 20노트까지 운항이 가능한 15톤급 다목적 정화선 청정고흥호를 건조해 본격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공군은 이번 정화선 가동으로 해양오염과 적조, 재난 발생 등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복내면 나로도 청오래저 대표 서성원 50만 원, 순천시 서면 문화마을 주민 38만 9천 원, 고흥군 복내면 사양마을 주민 31만 2천 원, 여수 해광사 20만 원, 순천시 서면 북차마을 주민 17만 원, 고흥군 복내면 상초마을 주민 12만 4천 원, 여수 서시장 부녀회 10만 원, 순천시 황전면 용두마을 주민 8만 원, 순천시 서면 수촌마을 주민 6만 5천 원, 고흥군 복내면 비치마을 주민 6만 4천 원, 순천시 황전면 신계마을 주민 5만 6,700원, 봉성마을 주민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순천 연향도서관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늘 재개관했습니다. 순천 연향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분야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서관 노후 기본시설을 재정비했습니다. 연향도서관은 2층 자료실을 쉼 공간, 전시 공간, 전문가 공간으로 테마를 정해 조성했으며 오는 13일 재개관을 기념해 각 작가들의 강좌를 지원합니다.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공적 자금이 융자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2020년도 친환경 농업 육성 기금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농가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며 융자 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5억 원, 유통업체 1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이 경도 해양단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지 매입비 2,900억여 원을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납입하기로 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광양경제청도 경도지구 개발 사업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가 2019년 전국 생활 SOC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 나눔과 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가 국무조정실 생활 SOC 추진단에서 주관한 2019년 전국 생활 SOC 공모전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는 과거 승주군 청사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6월 행정 중심의 공간에서 순천의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개관됐습니다. 전남도가 전남 수출 증대에 기여한 도내 기업과 유공자를 시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영암 호텔현대에서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지역본부 주관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금호 PNB 화학 등 27개 기업과 수출 유공자 16명을 시상했습니다. 전남도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쉽지 않은 국내외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수출 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기획재정부의 2019년 국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 국유재산관리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고흥군이 국유재산 일제 조사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한 점이 돋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